쫄지 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꼭 네가 해야 돼. 너 죽고 나 죽고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여자로 사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나 정답이 없는 느낌이고 쫄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동료 역할을 이번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믿고 가셨으면 좋겠다. 저도 여자로서 여자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아, 침묵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구나. 하지만 희망은 있다. 다정하고 용감해지고 있어요. 나의 곁에 있는 여성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되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다. 덩어리진 목소리가 되면 그거는 좀 권력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좀 수많은 그런 여성들께 할 수 있다. 드러내놓고 살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확인하시고 뭐가 됐든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자기 검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도운 여자는 당신을 도운 여성은 당신을 도운 여자는 당신을 도운 여성은 누구야? 누구인가요? 나를 도운 여자는 누구였어요? 저를 도운 여자 되게 많은데 제 인생에서 저를 도운 여성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계세요. 이제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학교에 이제 다른 특히나 이제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수의 꿈을 꾼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험한 말도 많이 하셨어요. 막 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나이트에서 서빙하게 된다. 뭐 호텔 앞에서 뭐 이렇게 이런 사람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막 깎고 누르는 말들을 남자 선생님들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좀 갑자기 또 창피하네. 이제 저희 반 애들 이제 다 있을 때 우리 예은이는 우리 학교에서 처음으로 서울대를 간 가수가 될 거야. 막 이렇게 너가 여자라서 혹은 뭐 이런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근데 저는 일단은 가장 저를 도운 건 저희 엄마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엄마는 항상 좀 저한테 결혼도 늦게 하라고 하시고 뭐 여자니까 이래야 돼 뭐 너 여자니까 좀 조심해야지 이런 얘기를 못 듣고 자랐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조금 그런 여장부 같은 성격이다 보니까 넌 좀 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를 좀 키우셨던 것 같아요. 뭔가 예은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약간 이렇게 항상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세상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가장 저를 도운 여성이지 않을까. 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뭐가 옳고 그르다 혹은 뭐가 맞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뭘까? 끊임없이 나 스스로랑 대화하고 누군가의 시선이나 주변 사람 어떤 환경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쉬운 길은 분명히 더 있거든요. 더 쉬운 길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가 쉽게 가고 싶으면 그렇게 가도 되고 나는 좀 쉽지 않더라도 더 재밌는 길을 가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가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스스로 더 가두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 좀 스쳐 지나가듯이 하는 말에 뭐 야 여잔데 뭐 이래야지 뭐 너 결혼해야지 뭐 슬슬 뭐 해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 사람들은 내가 하던 말도 별 관심 없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생각들이 자꾸 쌓이면서 나를 가두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로 나를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류현님께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나를 도운 여성 한 명을 꼽는다면? 그때 저한테 증인을 요청했던 후배. 아직도 연락하고 계세요? 지금은 연락이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결국에는 피해자가 퇴사를 했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대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만 알고 있는 정도인데요. 그 친구 덕분에 제가 행동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후배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때도 있어요. 강간죄 개정 관련해서 이제 발의 기자회견 할 때 보고 있어? 약간 연락을 그렇게 하고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나의 의정 활동을 보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노동 관련 법안들 낼 때가 있거든요. 포괄임금제 폐지법. 그때도 가끔 생각해요. 지금은 이 어깨를 뜬 친구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요, 동시대 여성들, 주로 후배 여성들일 수도 있고요.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에게 지금 꼭 하고 싶은 한마디. 그 원피스 사태 때 제 걱정은 여성들이 그 평범한 원피스를 가지고 뭐라 하니까, 그러니까 막 혐오 발언을 하니까 자기가 입은 그 평범한 원피스를 또 자기 검열할까봐, 아, 이 옷도 혹시 그런 문제가 있나? 하고 되돌아볼까봐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뭐가 됐든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자기 검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검열 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이나 커리어의 롤모델, 레퍼런스 혹은 멘토가 있다면. 네. 2005년에 걸스온탑 듣고 시대를 앞서간 그쵸? 노래죠. 지금 들어도 깜짝 놀래요. 네. 이렇게 말해도 돼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무려 2005년이었는데 이제 그 나는 나인 걸 가사를 듣고 이 언니 뭐지? 하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자리에 정상을 찍고 한국에서도 새로운 길을 이렇게 개척한 사람이라는 게 너무 멋있었고요. 한 가수로서의 그 성장 곡선이 업앤다운이 있었을 텐데 그걸 의연하게 타면서도 자기의 오리지널리티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같은 게 저한테 진짜 큰 롤모델이었어요. 근데 제가 2005년 때도 초등학생 때 팬사인회를 갔었고 창업을 하고도 팬사인회를 한번 갔어요. 진짜요? 가서 그 인사를 했어요. 언니 제가 2005년에도 팬사인회를 왔었는데 제가 지금은 그 언니 노래 듣고 언니 보면서 좀 건강하게 커가지고 대표도 해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나중에 또 뵙게 되면 그간 언니 저 포브스 뽑혔어요. 잘 쌓아서 또 제 위치에서 네, 보여줄 수 있는 걸 이렇게 또 만들어야겠다. 보아 언니가 이 인터뷰를 보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여성의 영역을 넓혀 나간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약간의 아무도 부여하지 않은 책임감이나 의무감 같은 게 있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앞서 가신 여성 창업가님들 중에 저보다 더 큰 성취를 이뤄내신 분들에 대한 너무 큰 리스펙이 있고 더불어 저도 진짜 잘해서 잘 해내고 싶다. 저를 보면서 누군가 또 조금 더 이 길이 있다는 걸 봐주셨으면 좋겠으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은 책임감을 맞아요. 네, 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쨌든 다른 여자들과 서로 빚 주고 빚 내면서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여자를 돕고 싶은지. 저는 저를 보고 어떤 이유에서든 동질감을 느끼는 모든 여성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사실 도움을 받은 것도 참 많거든요. 저보다 앞서가셨던 여성 대표님들 중에 저에게 정말 선뜻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주셨던 분들도 있고 정말 저의 깊은 면을 보고 투자해 주신 분들, 응원해 준 주변 사람들, 그 고마움 같은 거를 내리사랑처럼 뭔가 저의 뒤에 이제 창업을 꿈꾸는 학생분들하고 나누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는 계속 해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인데요. 동시대를 살아가고 혹은 뒤따라오는 모든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내 성별로 인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드는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요. 할 수 있다. 왜냐면 저도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저 앞에서 뭔가 해낸 것 같은 저 사람들도 아직 시행착오 중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그냥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 것의 반복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그런 것 같고 오늘 인터뷰를 좀 재밌게 보셨다면 그리고 뭐 저렇게 되고 싶다든가 아니면 저거보다 잘하고 싶다든가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아마 무조건 하실 수 있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삶으로서 다른 여자를 돕는 여자이기도 하지만 은희 씨한테 지금의 나를 만든 여자, 지금의 나를 도운 여자. 저를 그 당시에 조력해 준 게 주정미 교수님이 저의 택시기사를 자처하실 정도로 저희 재판을 저보다 더 많이 가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제 사건을 항상 우선으로 생각해 주셨고 제가 막 진짜 너무 새벽에 밤늦게라도 너무 힘들거나 우울하고 하면은 막 항상 전화를 하고 하면은
언제라도 다 전화 받아주시고 저는 재판에 못 들어가니까 가해자가 이제 재판에 나오니까 그래서 가서 재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국선 변호사님도 그 당시에는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신뢰감이나 이런 게 많이 없었고 잘 알지도 못했고 하는 과정이라서 교수님이 선뜻 이게 본인이 가주시겠다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서울에서 원주까지, 서울에서 춘천까지 계속해서 가주셨던 분이라서 주정미 교수님이 아마 안 계셨으면 사건이 시작도 못했을 수도 있고 사건을 시작했더라도 중간에 포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특히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는 대부분이 다 여자세요. 대부분이 아니라 주로 어떤 분들? 90%, 95% 변호사님들도 다 여자셨고요. 형사소송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국선 변호사님도 여자였고 민사소송도 지금 여자 변호사님이시고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라던가 아니면 한 발자국 나와서 상처를 극복하고 세상의 목소리를 내려는 여성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한마디를 해주실게요. 지금 용기를 낼까 말까 망설이시거나 아니면은 희망을 가지고는 싶은데 차마 두려워서 이렇게 앞으로 한 발자국 내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행복과 앞으로 내 미래의 삶을 위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서한나를 있게 한 여성은 누구인가요? 원더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 인터뷰를 굉장히 기쁘게 수락하고 나서 더 기뻤던 것은 이 인터뷰의 첫 번째 주자가 원더걸스, 구 원더걸스 현한펠트의 예은님이라는 사실 때문인데 제가 중학생 때 원더걸스를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예은님 사인 받으러 막 대구까지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은이 날 도왔고 내가 예은을 도울 거다 이러면서 여도비어의 인터뷰에 임하는 마음을 그렇게 정했는데 정말 사랑합니다. 네. 제가 중학생 때 원더걸스 되게 좋아했고 왜 누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게 되게 삶의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때 제가 한참 좋아할 때 그분이 수능을 보셨어요. 근데 가수 활동을 하시면서도 그 수능 특강을 굉장히 열심히 푸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예은 언니처럼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고 열심히 살다 보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그리고 동경하는 여자를 닮고 싶다는 마음이 그 다른 여자를 움직이게 하고 그 여자처럼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더걸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아 나도 꼭 나중에 성공해서 예은 언니를 보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이 저를 다작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한나가 계속 말하고 쓰고 드러내고 하는 딱 한 가지의 동력을 꼽자면? 아무래도 사랑이겠죠? 삶을 계속 살게 하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제가 아끼는 여성들도 그렇고 크고 작은 우울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시기마다 그게 크게 올 때가 있고 괜찮을 때가 있고 그런 건데 그게 나를 사랑할 힘이 없을 때 그 우울이 크게 오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고 이 누추한 삶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의 모든 사랑을 의미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들이 여자를 도운 작업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앞으로 여자를 살리고 또 저 스스로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거라는 것만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예로부터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자기 앞에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10분 활용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아이키, 이런 강혜인을 있게 한 나를 도운 여자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류경이 드림댄스라고 학원 명이고요. 그 라틴 댄스 스포츠 정식 학원이에요. 제 인생에 만약에 그분이 없었다면 그분이 진짜 여돔녀거든요. 제 여장부의 끝판왕이세요. 저 같은 이제 어린 제자를 몇십 명을 항상 데리고 어떤 공연이나 대회를 막 이렇게 끌고 가는 엄마 오리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절대 안 줘요. 저희 그 원장님 저희의 방패가 돼주셔가지고 야 하면서 막 약간 이런 성격이시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네. 항상 굽히지 않았어요. 지지 않았어요. 저희 원장님이 어릴 때는 무서웠거든요. 호랑이 같았는데 그런 모습을 제가 봐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저희한테 멋진 여성으로 이렇게 본보기였어서. 롤모델이자 그죠. 지금의 리더십을 갖추게 되신데 큰 포션을 차지하셨을 거예요. 무서운 캐릭터는 아니시죠? 무서운 리더십은 아니시죠? 그분이요? 아니요, 아이키님이요. 그쵸, 그쵸. 저는 이제 원장님 보면서 나는 저런 점은 배우지 말아야겠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도 배우죠. 아, 그죠. 그것도 배움입니다. 네. 네. 나를 도운 여자 있죠. 저희 그 시어머니. 시어머니? 네. 저희 시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또 지금 아이키가 이렇게 나왔을까 할 정도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네요. 다시 해야겠다라고 하고 결혼 후에 복귀를 한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이 그 육아를 같이 봐주시고 계세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지금처럼 제가 막 이렇게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춤은 진짜로 재밌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냥 이어가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께 영상 편지 한번 할까요? 제가 어머니한테 네, 어머니한테는 손아트.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실 지금도 굉장히 너 여자는 이래야 돼, 엄마는 이래야 돼 이런 되게 많은 억압들. 그래서 나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여성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여성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처럼 사세요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 제가 너무 철없이 사는 것 같고 그냥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하고 싶은 걸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이 되고 정말 가정이 생기고 엄마가 되고 이러면 정말 책임져야 할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오는 부담감들 때문에 계속 눈치 보고 고민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러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매일이 고민 없다고 할 수 없고 매일이 평탄하다고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좀 작은 아주 소소한 일탈도 좋으니까 그거를 조금씩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오는 행복이 또 크고 그러면 엄마가 즐거워야 가족이 즐겁고요. 여자가 즐거워야 세상이 즐겁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여성분들 그리고 많은 엄마들 그리고 또 모든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작은 거여도 좋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지금은 많은 이의 인권을 넓혀가는 변호사님이지만 살아오면서 나를 도운 여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없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어요. 특히 이런 성 문제에 있어서는 나밖에 없구나 내 편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자라왔었던 것 같아요. 했고 로스쿨에 들어가서도 어떤 여성 선배들을 찾는 것이 어려웠고 여성 동료들, 동기들 찾는 것이 참 어려웠어가지고 그나마 지금 일하는 회사에 그 여성 변호사님들 같이 일하는 분들 2분 계시거든요. 나이도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그 여성이라는 어떤 정체성으로 또 비슷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힘든 일들 나누고 또 화나는 일에 같이 막 분노를 하고 그러면서 좀 제가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서로 좋은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것 같아서 굳이 뽑자면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변호사님들 네. 난민에 대해서 여전히 공포나 혐오를 가진 여성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시고 근육을 키우세요. 뭐 이런 류의 일반적인 어떤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막연하게 두려운 존재일 것이다. 혹은 잠재적인 어떤 범죄자일 것이다.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혐오의 한 양태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취약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과연 나는 안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의 한민아를 도운 여성, 지금의 임소연을 도운 여성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 너무 분명해서 임소연 선생님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선생님이 미리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고군분투 해주신 덕분에 그 과학기술과 여성, 뭔가 젠더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연구들을 제가 수업을 통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었고 그건 다 선생님이 미리 해놓으신 작업 덕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분명하게 임소연 선생님입니다. 저희 맨날 그러거든요. 과사철의 등불이라고. 대학원의 등불 같은 존재다. 그래서 함께 나와서 너무 기뻐요.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여자 여기 하민아와 백가을. 네, 정말 제 인생 멘토. 네, 정말 이게 진짜 여자들이 모이는 거고 여자가 여자를 돕는 게 진짜 이런 거구나. 이 둘한테서 배워서 제가 다른 여자들을 만날 때도 그게 돼요. 그걸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된다. 또 지금 자주 먹참.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동시대를 살아간 다른 여성들에게 이제 한마디.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인정도 마찬가지고 사과도 기다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과도 인정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를 믿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과 여자들과 연결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이공계 여성들한테 능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공계의 정말 핵심이 능력주의라서 그리고 그거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사로잡혀 있달까? 너무 막 잘해서 이공계를 간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못하는 수학 50점 맞고도 공대 다 가거든요. 남자들은 쫄지 않았으면 좋겠다. 못하는 애들이 지금 반이다, 남자애들은. 나보다 못하는 애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능력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여자들이 지금 못하는 남자들을 좀 갈아줘야 된다. 이게 어떻게 이거 언어를 잘 순환을 해야 되는데 너무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않으면서 주변 여성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남으면 좋겠습니다. 의도하셨든 의도하지 않으셨든 간에 사실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여자를 도운 여자일 수밖에 없는, 지금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나를 도운 여자는 누구였나요? 뻔한 얘기지만 실제로 저를 이제 페미니스트로 만들어낸 건 저희 어머니이셨는데요. 어렸을 때 제가 고2 때 말도 안 되었던 체육 선생님한테 맞은 적이 있어요. 그 체육 선생님이 외출을 하셨는데 우리 반에다가 그 외출 사실 알리지 않고 외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운동장에 모였죠. 그랬더니 나를 때린 이 남자 체육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너는 체육 선생님 외출하셨으니까 너네는 운동장을 돌아라. 그러는데 뭐래 지금 쟤 그럼 무슨 운동장을 돌아. 그러고는 이제 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 체육 선생님이 화가 되게 난 거죠. 따라와! 그래갖고 이제 나보고 어디 따라오라는 거야. 근데 그 따라간 장소가 지하에 있는 미술실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름이 미술실이지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 싱글 남자 선생님들끼리 담배 피고 막 이랬던, 되게 음침하고 되게. 근데 거기서 나한테 막 네가 뭐 거만하게 건방지게 이러면서 나를 때렸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면 너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이럴 줄 아셨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담임 선생님 이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랑 통화를 딱 하셨는데 윤경이가 체육 선생님한테 맞았는데, 그런데 그 때린 장소가 왜 교무실도 아니고 교실도 아니고 운동장도 아닌 그 지하실 컴컴한 미술실이었냐라고 우리 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내가 그거였어. 그때서 비로소 울음이 빵 터졌어요. 나는 미술실 끌려가면서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 무서움이 성적 위험이라고 내가 못 느꼈던 거예요. 그냥 때릴까봐 무서운 것만 알지. 우리 어머니 직감적으로 안 거죠. 이놈이 내 딸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거구나. 그리고 그 선생은 분명히
그 사람도 언어화할 수는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알 거예요. 깝치는 기집애에게는 어떤 방식의 위협이 필요한 건지를. 그러니까 여성의 순결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가부장 사회에서 나에게 까부는 여자애를 혼낼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한방은 성폭력이라는 걸 그 남성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은 원만하게 끝이 나서 완전히 잊혀졌는데 내가 페미니즘을 전공하는 자로 들어서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너무 놀랍게도 그 에피소드가 떠오르는 거예요. 나와 같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기 잘못이 아닌 걸 자기 잘못으로 여길 테니까. 나는 내가 계속 잘못한 줄 알았었거니까. 근데 그 질문 하나로 이게 완전히 판이 바뀌었으니까 정말 질문을 정말 잘해야겠구나. 마지막으로는요, 후배 여성 혹은 동시대에 살아가는 다른 여성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끝내도록 할게요. 네네. 항상 내 곁에 나와 굉장히 유사한 경험을 한,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유사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 보이진 않지만 그 여성들은 더 많이 있다. 영어로 얘기하면 We are on the same boat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은 배 위에 있어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갈 거고 쫄지 마시고 우리 모두 각자가 후배 여성에게 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꼭 믿어요. 대표님에게도 롤모델이 있었는지 나를 도운 여자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앞길을 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 분은 저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 영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냥 넌 졸업하고 뭐 할 거니? 그래서 그때 뭐 할 거라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야야야야 뭐 그런 걸 하냐 그러면서 조금 더 다른 거 많이 생각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 질문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게 됐어요. 아, 옵션이 뭐지? 하면서 보게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분은 지금도 대기업에 계신데 저희 대학교 1년 선배. 그래서 저하고 거의 같은 길을 걸으셨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길을 쫓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나? 항상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취직할 자리도 그때 많으니까 진짜 골라갈 자리 많은데 진짜 노력을 많이 해서 취업 준비도 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공부하고 그런 모습에서 뭐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많이 보여준 롤 모델이십니다. 시장에서 분투하는 여성들 혹은 지금 커리어를 막 시작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한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참 생각을 많이 해요.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그 어려운 점을 좀 많이 겪었거든요. 아시아 여자로서. 그래서 분투라는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짠해요. 이렇게 분투라는 말을 들으면 좀 이렇게 앞이 좀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생자가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진짜 윗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피해자야 그렇게 되면 왜 이거 있잖아요. 악순환. 그래서 에너지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쉽지는 않지만 눈을 다른 시각으로 떠서 그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거를 좀 찾아보면은 좀 에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의 이나리를 있게 한 여성을 꼽자면 어떤 사람이 이거 있을까요? 다 너무 공통적으로 엄마 이러지 않아요? 저는 진짜 엄마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23살?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전에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편찮으신 분이셨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른바 완벽한 엄마 또는 아이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엄마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저한테 아주 확실하게 준 게 있었는데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거였어요. 제가 지향하는 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물론 그것이 좋은 영향력이면 좋겠고요. 예, 그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를 촉발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든 원동력이 바로 우리 엄마의 그 돌처럼 바위처럼 확고했던 저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와 믿음이었다고 생각해요. 너는 특별하고 너는 큰 일을 할 거야. 근데 보통 딸한테 그렇게 잘 안 했거든요, 옛날에. 시집 잘 갈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확고했어요. 너는 큰 일을 할 거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예, 그래서 뭐 엄마여서가 아니라 그런 저에게 신뢰와 확신을 준 사람으로서 예, 저희 어머니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안에서 분투하는 일하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향해서 특히 후배 여성들을 향해서 한 말씀을 저는 그냥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여성들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평범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 같이 만약 지금 느껴지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 엄청 노멀한 직장인, 노멀한 학생, 노멀한 어떤 전업주부로서 살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뭔가 약간 갈증이 있다거나 조금 다른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면 다른 게 분명히 있다. 다른 게 분명히 있고 그건 엄청 거창한 그림이 아니어도 괜찮다.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어떤 선택 속에서 그냥 나다운 선택을 조금씩 하다 보면 어떤 순간 정신 차렸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네? 이게 느껴지실 거예요. 예,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지 말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얼마나 유니크한지에 대해서 늘 기억하시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